최근 증시에 요동치고 있는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나스닥은 한 달 동안 10% 넘게 떨어졌고요. 5천과 4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비트코인은 결국 지금 4천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그 와중에 하루 만에 무려 99%가량이나 떨어진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바로 루나코인입니다. 많은 암호화폐 코인들이 외국인 것에 비해서 루나코인은 국내에 상장된 상품인데요. 티몬의 창업자와 애니파이의 CEO가 같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영어로 안정된이라는 뜻을 가진 스테이블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화폐의 가치를 안정되게 유지해주는 코인이라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의 경우에 자산 가격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분명 가상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실세가 없이도 가치가 변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화폐와 연결하는데요. 달러, 유로, 엔, 원가 같은 등에 매치를 시켜서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코인입니다.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기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를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바꿔서 암호화폐를 쓰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75%가 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암호화폐를 씁니다. 패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코인은 가치를 보존을 받게 되는데 이 패깅이 뭐냐면 암호화폐 가격을 마치 못 박아둔 것처럼 고정되었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법정화폐인 달러의 1대1 대용화폐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테더가 있죠. 테더의 경우에는 1테더당 1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1테더를 찍어낼 때마다 준비금으로 1달러를 계좌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가 담보를 잡아주는 화폐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폭락하거나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으로 패깅을 거는 건데요. 1코인당 1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세 번째 방법이 이 루나와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담보를 일체에 잡지 않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테라라는 코인과 연계해서 서로의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건데 테라랑 루나가 형제 코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디파이 플랫폼에서 교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교환 비율은 1테라당 1달러 가치의 루나로 맞춰놓고 루나의 가격이 0.1달러가 된다면 1테라당 10루나나 교환할 수 있게 되고 이 1테라 보유자는 언제든지 간에 1테라당 1달러 교환을 해주는 거죠. 만약 테라의 가격이 0.7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테라를 구입해서 루나로 바꾸고 1테라당 1루나니까 0.7달러로 1루나를 얻은 셈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루나와 테라를 사고팔기끔 만들어서 알고리즘으로 조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반복되게 되면 테라도 루나는 결국 1달러 가격으로 조종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루나를 담보로 잡아서 테라를 예치한 시스템을 또 개발하는데요. 이걸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의 계좌에 테라를 1년 이상 보관해 두면 이자율을 20%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나스닥의 파만 같은 공룡 기업에서도 이렇게까지 주식으로 수익률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몰리게 된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다단계식 투자입니다. 이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투자한 사람이 앞 사람의 돈을 메꿔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12억 루나당 1달러 가치로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루나의 실시간 발행량은 6조 9천억 루나인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으로 치면 이런 경우는 고객의 예치금이 은행의 자산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고 은행이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1달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1달러 가치의 루나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루나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지금 패깅이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루나는 사흘 만에 60조 금액의 시총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패깅이 회복되고 있고 상장 폐지해서 다시 재상장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루나 코인이 폭락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려던 미국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계속해서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미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그리고 국제 정상화 심각한 탓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이번 루나 폭락 사태 때문에 한 투자자가 권도용 대표 가족집에 찾아가거나 폭락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루나의 경우에 상장된 가상화폐 중에는 9위 안에 들었었고 시가총액으로 신뢰도 또한 AA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2008년 서브프라임도 덱을 담보로 하는 매우 안정적인 대출 시스템이었다는 거. 97년도 IMF도 기업이 어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과 금 같은 원자재 자산은 일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다르게 스스로 현금을 창
창출할 수 없고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투기성 자산으로 전락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루나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투기라는 걸 처음 보면 참 장밋빛처럼 가득해 보이고 적은 돈으로 흔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따다 보면 단점은 전혀 보이게 되지 않고 점차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죠. 이번 루나 사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수억 수십억을 벌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날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